안녕하세요. 교재 268쪽 펴봅시다. 우리 지금 어디 하고 있냐면 제2편 물권 하고 있고요. 물권이 뭐냐 그러면 물권은 특정 물에 대한 지배권이다. 물권이 뭐냐 그러면 특정 물에 대한 지배권이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1장에서는 총칙, 물권 총칙에서는 뭘 다루냐면 물권 변동의 원인 그리고 그 효력, 그 다음에 2장은 물권의 종류가 쭉 등장을 하는데,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인정해주는 권리가 점유권. 그래서 물권을 이렇게 나눈다는 거야. 물권은 크게 이렇게 점유권과 그 다음에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본권으로 나눈다는 거지. 그리고 외관상 봤을 때 인정해주는 권리를 점유권, 등기부 보면 인정되는 권리를 본권, 이렇게. 그래서 점유권과 그 다음에 본권으로 나눠지고, 본권의 대표적인 권리가 소유권. 그 소유권은 한번 읽어보면 213조 읽어본다. 소유자는 시작.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용, 수익, 또 처분. 그러면 이 소유자의 사용 수익 기능을 꼭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경우, 그래서 소유자로부터 사용하고 수익하는 기능만 소유자로부터 빌려 쓴 물권을 용익물권. 그래서 오늘 용익물권 배우려고 한다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소유자는 처분할 수 있는데 처분할 수 있는 기능만 소유자로부터 인정받은 물권을 담보물권.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는, 만약에 이 소유자의 사용 수익권을 소유자 갑이 을에게 인정해 줬다면, 을이 과거에는 갑이 사용 수익했었는데 그 기능을 을이 담당하다 보니까 을이 갑의 사용 수익을 지금 제한하죠. 그래서 두 개를 무슨 물권이라고 부르냐면 제한물권. 이렇게 다 같이 소유권, 제한물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지지전, 유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어. 그럼 이제 오늘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기능을 용익물권자에게 넘기고, 그 용익물권에는 기능의 목적에 따라 지상권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권이 있고, 또 전세권이 있고, 그 다음에 담보물권은 유치권이 있고, 질권이 있고, 저당권, 이렇게 있지. 그래서 오늘은 지상권을 공부해 보자는 거야. 그러면 지상권은 느닷없이 지상권이 뭐냐 하지 말고 뿌리를 밝혀야 돼. 다 사용 수익 기능을 소유자로부터 인정받은 물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이게 토지 하나 둘러싸고 말이야. 갑이 이 토지를 하나 소유하고 있어. 그러면 이 을에게 지상권을 만약에 인정해 준다면, 지상권은 어떤 권리냐면, 남의 땅 빌려서 건물이나 광고탑 등 공작물이나 또는 수목 등을 소유하려고 남의 땅을 빌려 쓰는 권리. 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지상권으로 가는 거예요. 자, 갑시다. 페이지 327페이지. 지상권에서도 한 문제 나와, 한 문제. 근데 한 문제 나오니까 그렇게 잘 이해하시면 되고, 양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별거 아니야, 이게.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본다. 지상권자는 시작. 지상권자는 그럼 여기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 나오죠? 그럼 여기 봐. 건물이 넓은 개념이겠어? 공작물이 넓은 개념이겠어? 아니, 건물은 사람이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공작물이 넓은 개념이지. 사람이 만든 물건이나 나무를 소유하려고 남의 땅을 빌려 쓰는 권리. 아셨어? 근데 대표적으로 다 같이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뽕나무나 삼나무나 과일나무나 이런 수목 등을 소유하려고 남의 땅을 빌려 쓰는 권리다. 이렇게 하시면 돼. 설득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총칙에서는 뭘 배우냐면 물권 변동 원인에는 부동산 물권 변동 원인, 부동산 물권 변동 원인, 그리고 시기 및 그 효력인데, 이 갑이 을에게 지상권을 취득했다면 토지 위에 을이 건물, 공작물, 수목 등을 소유하려고 남의 땅을 빌려 쓴다는 것이야. 그러면 우리는 사용 수익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빌려 사용 수익하는 사람은 자동차에 기름도 넣어 안 넣어? 그런 짓을 뭐라고 그랬어? 보존행위.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를 보존행위. 그리고 사용 수익하는 행위는 관리행위, 처분행위 이렇게 나누지? 그러면 갑이 을에게 지상권 설정해 줬다고 봐. 지상권. 그럼 지상권자가 이 토지를 사용 수익하잖아. 맞아? 그럼 수선도 지상권자가 해야 되겠어? 소유자가 해줘야 되겠어? 그런 생각하면 공부 잘하는 거예요. 따라서 유지수선을. 만약에 이 을이, 놀라지 말어, 이 을이 전세권 갖고 있다고 봐. 전세권. 토지의 전세권. 그럼 전세권자가 유지수선해야 돼? 소유자가 유지수선해줘야 돼? 그것이 사고라 이거야. 그래서 유지수선을 물권자가 해줘야 돼. 그러면 지상권자는 토지를 수선한 비용을 소유자에게 받을 수 없다. 다시 한번. 용익물권자는 수선비를 받지 못한다. 자기들이 사용 수익하는 사람이 보존행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상권자에게는 소유자로 하여금 필요비 청구권 없다. 이렇게 이제 효력들이 여기 나오는 거라고. 효력들이. 그럼 이제 효력에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침해시 구제수단, 물권 침해시 구제수단과 그 다음에 공통적 효력이 물권과 채권의 공통된 효력이 다시 양상, 대포. 그래서 지상권도 포기할 수 있어. 이렇게 지상권도 상속이 가능하다. 지상권도 팔아먹을 수 있고, 지상권자의 채권자가 지상권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대위 행사. 다시 권리는 서울대요, 양상대요? 양상대포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버려. 그러면 이것들 다 그런 것들 나오려고 그래. 밑에서 지상권도 팔아먹을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본다. 지상권자는 시작.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그러면 지상권자는 남들이 다 하는 점유를 해 안 해? 하지. 이렇게 지상권자도 점유권이 있어. 그 다음에 갑의 땅 이렇게 있고 여기 을의 땅이 있을 때 갑의 논이고 여기는 을의 논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논을 갈 때, 밭을 갈 때 소를 끌고 가면 이렇게 소가 여기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없어? 그럼 여기서 을은 여기서 총 갖고 있다가 소 다리 두르기만 하면 쏘아버릴 수 없지? 그래서 서로 인접하여 부동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갑이 이 부분을 최대한으로 사용하려거든 때로는 을의 땅을 침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갑은 을에게 야, 이 땅 조금 이용 좀 하자 할 수 있거든. 이런 권리를 따라서 상린권. 그래서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사람은 옆에 있는 땅을 다 이용할 수 있는 상린권이 있어. 그러므로 과거에는 갑이 이 땅을 사용 수익했다면 여기에 을의 땅이 있다고 봐. 그러면 상린권은 갑이 있었는데 그 상린권을 을이 갖게 되었죠. 그래서 지상권자에게도 상린권이 있겠어, 없겠어? 자, 여러분들, 자, 페이지 앞으로 가보자.
상린권 뭔지 얼른 설명해 보자. 페이지 소유권 앞에 가보면 소유권의 효력으로 자 272페이지를 한번 보자. 270페이지 교재 270페이지에 270페이지 펴셨죠? 자 거기 2번 보면 다 같이 상린관계. 그런데 의 보시면 의 찾았나? 의에 인접하고 있는 인 동그라미 쳐. 인접하고 있는 인. 부동산 소유자 상호 간의 상 동그라미. 그러면 이제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 상호 간의 관계를 이봐라.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 상호 간의 법률 관계를 다 같이 인상관계, 상린관계. 어느 게 조금 부드러워? 그래 여기서는 말을 상린관계로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개념 이해하시면 돼. 다시 한번 인상관계, 상인관계. 상인관계가 좋아. 두음법칙을 써서 상린관계가 좋아.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시면 돼. 다시 한번 상린권. 그러면 상린관계로부터 생기는 권리를 권자 붙였던 거예요. 다시 한번 상린관계. 관계로부터 생기는 권리를 뭐라고? 상린권. 그러면 상린권 중에 여기 있어봐. 여기 봐. 갑의 토지가 있고 을의 토지가 있고 공로라고 봐. 공로. 그러면 갑은 토지가 다 막혀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을의 토지를 지나다닐 수밖에 없다고. 공로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 용법에 맞는 통로가 없어. 용법에 맞는 통로가 없다고. 그러면 갑은 소를 제기해서 판사님 이 토지를 내가 소유자인데 공로로 나가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다닐 수 없으니 을의 토지를 이용하게 해주시오 라고 소를 제기하면 판사가 을에게 피해가 가장 적은 것을 골라서 다니시오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 이것을 따라서 주의 토지 통행권. 한 번 더 시작. 자 271페이지 제목 한번 읽어보셔. 양가로 4번에 제목 시작. 여기 봐. 나 봐. 주의 토지 통행권은 독립한 권리다. 상린권이다. 그 상린권은 그냥 토지 소유자는 누구나 다 갖는 권리다 하시면 돼. 그러면 이 갑의 땅이 공로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땅을 지나다닐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갑의 땅을 사용 수익권을 지상권자에게 넘겼어. 그럼 지상권자도 소를 제기해서 인접한 땅을 이용하게 해주시오 할 수 있겠어 없겠어? 그러니까 소유자가 갖는 기능을 용익물권자는 그대로 갖는다 하시면 돼. 다시 한번 소유자가 갖는 기능을 여기 봐. 소유자는 사용 수익권이 있었죠. 그 기능을 용익물권자에게 넘겼지. 그러면 소유자와 용익물권자는 효력이 같아야 돼 달라야 돼. 이런 생각하면 공부 잘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 따라서 용익물권자는 소유자가 갖는 효력을 그대로 갖는다. 다시 소유자는 상린권이 있다. 그러므로 지상권자도 상린권 가자 못 가자. 이 개념만 아시면 된다고. 자 가자 뒤로. 그래서 지상권자도 상린권이 있다. 지상권자도 무슨 권이 있어? 상린권은 여러 가지가 있어. 여러 가지. 근데 그냥 대표적으로 다 같이 주의 토지 통행권. 이런 거 있구나. 이 정도 아시면 돼. 이번 달에는. 자 그러면 이제 지상권에 가서 다시 이제 이 지상권 봐라. 그러면 지상권의 변동 원인은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고 지상권 설정 계약에 의한 경우와 계약이 없으면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 두 가지 있겠지. 맞아? 우울한 표정 짓지 말고 여기 요 처음에 오면 이렇게 봐요.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지금 토지 하나 둘러싸고 공부하는 거예요. 따라서 나 검단 1번지. 이 학원이야 여기가. 학원이 서 있는 땅이 검단 1번지라고. 여기 토지 하나 갖고 있어. 그러면 갑이 토지를 하나 갖고 있는데 이 토지 소유권이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에게 넘기고자 한단 말이야. 그러면 갑이 소유하는 토지 소유권이 아들에게 넘어가는 방법으로는
의사표시를 통해서 넘긴 경우도 있고 의사표시 없이 넘어가는 경우 두 경우가 있어. 그럼 우리는 의사표시를 통해서 넘기는 것이 좋다고 말도 못하고 넘기는 게 좋다고. 그것은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그래서 의사표시를 통해서 넘어가는 경우를 다 같이 계약, 법률행위. 그 다음에 말도 못하고 법률 규정에서 넘어가는 경우를 법률 규정. 그러면 이제 다 같이 계약에서 넘어가면 다 같이 약정지상권, 법률 규정에서 넘어가면 법정지상권 이렇게. 그러면 계약을 체결할 때는 지상권 설정을 해준다.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해서 지상권 설정해주는 사람, 인정해주는 사람은 소유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게 시험에. 그러면 처분권이 지상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처분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맞아, 틀려? 그럼 소유자는 처분권 있어, 없어? 또 그렇게 하니까 틀려? 다시 한다. 지상권 설정자는 처분권 있어야 된다. 맞아, 틀려? 맞아, 이렇게. 처분권 없으면 안 돼, 이렇게. 그래서 처분권 있는 자가, 그래서 용익물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처분권 있는 자가 하는 거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계약. 그러면 계약을 체결할 때는 기간을 정해야 돼, 안 정해야 돼? 정해야 돼, 안 정해도 돼? 알아서 하는 거야. 다 정한 경우, 정하지 않은 경우. 거기를 한번 보자고. 이제 교재 329페이지 329페이지에 지상권의 존속기간으로 설정 행위로 존속기간을 약정했어. 약정. 그럼 이렇게 돼. 지금 갑과 을 사이에 지상권 설정 계약을 했는데 존속기간을 정했어, 안 정했어? 정했어. 근데 어떻게 정했냐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설정 계약을 할 때 지상권 존속기간 20년으로 정한 거예요. 몇 년으로? 20년. 그럼 법에서는 야, 건물 소유하려고 20년으로 지나면 20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데 그럼 얼마로 해? 한 30년을 해줘야지. 이렇게 정해놨다고. 이렇게 몇 년을 해줘야지? 30년. 자, 280조 1항 계약으로 시작.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연한보다 밑줄 그으셔봐. 단축하지 못한다. 밑줄 그으셔. 그러면 단축하지 못한다. 그 말은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단축하지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최단 기간을 보장을 한다, 안 한다? 그렇게 써놓는 거예요. 최단 기간을 보장한다. 이렇게 밑줄.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할 때는 최단 기간은 보장을 해, 안 해? 하는데 그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 30년, 15년, 5년을 넘어줘야 돼. 이렇게. 자, 읽어본다. 1호 석조 시작. 석조, 석회조, 연화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는 몇 년을? 30년을 보장해 줘야 돼. 30년보다 낮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2호 전호 이외의 건물. 그러니까 1호 견고한 건물 이외의 건물은 몇 년을 보장해 줘야 돼? 15년. 그 다음에 건물 이외의 광고탑 있었지? 광고탑 공작물은 몇 년? 5년을 보장해 줘야 돼. 그래서 따라서 해본다. 30년, 15년, 5년을 넘지 못한다. 넘어야 한다. 또 넘지 못한다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렇게. 아따 30년, 15년, 5년을 넘지 못한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또 한 문제 틀려가지고 하고 나서 짜증내지 마시고 따라서 넘어야 한다. 간단하게. 그럼 목조 건물은 몇 년이야? 목조 건물은 15년. 석조는 돌로 만든 건물, 나무로 만든 건물, 목조 건물. 되겠나? 한 장 넘겨.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의 존속기간에서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계약으로 정했어, 안 정했어? 안 정했어. 그럼 안 정했으면 공작물의 종류에 따라 30년, 15년, 5년으로 정해져 버려. 이렇게 안 정했으면. 자, 그럼 1항 281조 계약으로 시작.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갑이 여기 봐. 갑이
을과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할 때에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계약을 했어. 철근 콘크리트 건물, 석조 건물. 석조 건물을 소유하려고 계약을 했는데 존속기간 안 정했다는 거예요. 그럼 몇 년이야? 그렇게 하시면 돼. 다시 30년. 뽕나무 심어서 소유하려고 그래서 몇 년? 30년. 광고탑 설치해서 소유하려고 했다. 그럼 몇 년? 5년. 내일 해야지 하면 안 된다 이거. 오늘 하고 말아버려야 돼. 다시 한번 30년, 15년, 5년을 넘어야 한다. 됐지? 이 정도만 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겨서 이제 지상권의 성립은 그 정도 해놓고 지상권의 효력에 가서 332페이지에 지상권의 효력에서 토지 지상권자는 사용하려거든 소유자와 똑같이 지상권이 침해되면 지상권에 기해서 지상권이라는 물권에 기해서 침해자에게 청구권이 있겠어 없겠어? 그래서 지상권자에게도 물권적 청구권 세 가지 반환, 제거, 예방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돼. 소유자는 소유권이 침해되면 지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사람에게 물건 내놓으시 할 수 있겠지? 마찬가지로 지상권자에게도 그런 거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호보다 지상권자에게도 반환, 제거, 예방 청구권이 있다. 됐지? 그 정도 아시면 돼.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따라서 양도. 이 양도가 의사표시로 인한 권리 양도라고 하고 이것은 또 처분이라고도 그래. 그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양가로 2번에 지상권의 처분. 그럼 이제 282조 읽어본다. 지상권자는 시작.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매매하였습니다. 이거 봐. 지상권자가 잘 들어. 지금 이 토지 사항론 을구에 이렇게 등기되어 있는 거예요. 을구에 1번 지상권자 을 이렇게 썼다고 지금 을구에. 그러면 이 지상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을 수 있어. 지상권을. 그러면 지상권자는 건물도 팔아먹을 수 있겠어 없겠어? 있어. 그래서 거기다 오른쪽에 써놓으면 돼. 지상권의 처분 나오죠? 지상권의 처분 오른쪽에다 이렇게 써놓으면 돼. 분리처분 가능 이렇게 써버려 이게. 지상권의 처분에다가 분리처분 가능. 지상권자는 지상 건물은 자기가 갖고 있는 채 지상권만 팔아먹을 수도 있고, 지상권자는 지상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채 지상물 소유권만 팔아먹을 수도 있다. 자, 이거보다 지상권만 따로따로 팔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자 물어본다. 지역권은 따로따로 팔 수 없다. 전세권은 분리처분이 가능하다. 그럼 불가능하다. 전세권은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 유치권은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 저당권은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 자, 지상권은 분리 처분할 수. 그거 하나만 외워놓으라고. 외워본다. 지상권은 분리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제한물권 중에서 주된 권리와 분리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지상권 뿐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 다시 한다. 금방 외워줘야 돼.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 유치권은 채권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 전세권은 전세금 반환 채권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 지상권은 지상물 소유권과 분리하여 지상권만 처분할 수. 일단 머릿속에 외워놨지? 외워놓으시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분리 처분할 수 있는 따로국밥이 가능한 것은 뭐뿐이야? 지상권 뿐이다. 이렇게 외워놓으시라고. 그리고 그 지상권 2번 왼쪽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지상권의 관한 규정은 대부분 지상권에 관한 규정은 대부분 강시다. 이렇게 써. 강시여 임시여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쓰라고. 지상권에 관한 규정은 대부분 무슨 규정?
강행규정. 따라서 강행규정은 말 그 자체로 강행규정은 강제적으로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돼. 그러므로 지상권을 양도하지 못한다라고 약속했어. 지상권을 양도할 수 없다 약속했다고. 무효, 유효? 무효. 강행규정에 반했으니까. 다시 해. 눈빛이 또 따라서 강행규정. 지켜야 돼, 안 지켜도 돼? 그러면 둘이 안 지키고 딴짓 했어, 딴짓. 그럼 딴짓은 유효, 무효?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그러면 여기에 지상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자, 만약에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 이렇게 있다고 봐.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 의사표시. 유효, 무효? 무효. 알아들었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밑에 봐.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고 존속기간 내에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자, 지상권의 양도성은 절대적이며 이는 무슨 규정으로? 강행규정으로. 양도, 임대를 금지하는 특약은 유효, 무효? 그러니까 거기는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만 무효가 아니고 지상권에 나오는 규정은 대부분 무슨 규정? 강행규정. 그러므로 지상권에 나오는 규정과 다른 약속은 지상권자에게 불리하면 무효가 돼버려. 자, 이거 본다.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이다. 그것이 강행규정이다.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자, 여기 지금 갑의 땅을 을이 빌려 쓰는 경우 땅을 빌려 쓰는 대가를 지료라고 하는데 잘 들어야 돼.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에 지료는 계약서에 들어가야 되냐 이런 문제가 생겨. 그래서 지료는 계약서에 안 들어가도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자, 다시 앞으로 가자. 페이지 327페이지. 327페이지에 279조 읽어본다. 지상권의 내용 다 같이 시작.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그럼 거기에 건성건성 듣지 말고 내용에다 동그라미 쳐. 내용. 지상권의 내용 동그라미 쳐놓고 거기에 지료 있어 없어? 내용 속에 없지? 그래서 지료는 요소가 아니다 이런 말을 쓰는 거라고. 계약을 체결할 때에 지료를 준다는 말이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도 돼? 그런 얘기 안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내 얘기 잘 들어야 돼. 그러면 지료를 주기로 약속했다면 지료를 안 주어도 되는데 지료를 주기로 약속했다면 이해하셨나? 그러면 물권법에서는, 자, 따라서 너와 나의 약속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등기하여야 당사자 사이에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제3자에게 효력이 생겨.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333페이지로 다시 가서 33페이지 다시 가서 위에서 기억번에 지료 나오지. 지료 동그라미 쳐. 지료 증감 청구권에 지료. 지료이다만 동그라미 쳐. 333. 늦게 오신 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런데 세상이 지금 시간은 막 흘러간다고. 정신 바짝 차려서 순발력을 갖고 해야. 순발력. 내가 지난주에도 강조했지. 29살 넘어서 공무원 시험 봐서 떨어지면 순발력이 떨어지니까 안 된다니까. 이거 25살에 합격해야 돼. 공무원 시험은. 공부를 할 때 순발력이 있어야 돼. 페이지를 잘 피해야 된다고. 다 같이 333페이지에 기억번 읽어본다. 다 같이 시작. 거기다가 다 빼버려. 지료만 동그라미 쳐. 지료. 그럼 이 지료는 여러분들 금방 강의 내용인데 지료는 계약의 내용이요 아니요? 그러니까 계약의 구성 요소가 아니라 그 말이야. 따라서 지료는 요소요 계약의 요소가 아니야. 아니야 이게. 그러면 지료를 주기로 약속한 경우도 있어 없어? 그러면 등기 해야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 쓰면 돼. 약정시 등기하여야, 이것도 잘 나와. 당사자 사이에 효력이 있는 거요, 제3자에게 효력이 있는 거요? 등기하는 것은
너와 나 약속은 등기할 필요 없어. 계약서 내밀면 되니까. 근데 계약서 내밀면 되는데 제3자는 그걸 볼 수 있어 없어요? 계약서를. 없죠. 그냥 등기해야 된다고 제3자에게. 그러면 자, 등기하여야 당사자 사이에서 효력이 생긴다. 맞아 틀려? 등기해야 돼. 두 사람 사이에는 안 해도 돼. 두 사람 사이에 증명만 하면 되니까 카톡 갖고 있으면 돼.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 요즘에. 그래서 등기하여야 누구에게?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네. 자, 그럼 만약에 치료를 주기로 했다면 이제 사정이 변했어. 그러면 따른다. 증액해 주시오. 깎아 주시오. 이렇게 치료진감 청구권이 생겨. 이제 사정이 변하면. 주기로 했다면 그런다는 거야. 이해하셨나? 그리고 주기로 했는데 안 준대. 치료를 주기로 했는데 안 줘. 그러면 치료 안 주면 너 나가시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자, 여러분들 287조를 봐. 287조 지상권자가 시작. 지상권자가 동그라미 쳐. 2년에다가 아니 잠깐 새로 오신 분들 지금 헷갈리는데 페이지 표시오 이런 것과 조문 보시오 요것과 구별하셔. 287조 했더니 287페이지로 가면 안 돼. 그래서 그것을 연습해야 돼. 다 같이 287조 따른다. 쪽 나는 쪽이라는 말 안 쓴다니까 헷갈리니까 다 같이 페이지 요거 구별하셔. 다시 287조 지상권자가 몇 년? 2년에다 동그라미 쳐. 2년. 지상권자가 몇 년 안 냈다고 연체를? 2년. 그러면 나가시오 하는 게 지상권 소멸 청구권이야. 근데 2년은 여기 봐. 2년은 여기서 지금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설정 계약을 했는데 여기서 토지 소유자 갑이 여기가 2년인데 2년 되기 전에 소유권이 양도될 수도 있어. 이렇게 2년이 되기 전에 소유권이 팔렸다고. 그러면 지상권자는 합해서 2년이어야 되겠어? 따로 2년이어야 되겠어? 하여튼 지상권자에게는 유리하게 해줘야 돼. 유리하게. 만약에 전 소유자의 합해서 2년이라면 지상권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그래서 지상권자에게는 유리하게 해야 되므로 지료를 연체하고 있는 동안에 토지 소유자가 바뀌면 합해서 2년이요? 따로 2년이요? 그렇게 써놓으면 돼. 거기다가 따로 2년이다. 이렇게 따로 2년이야.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만 하면 돼. 지상권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 더 안 봐도 되고요. 한 장 넘겨. 특수지상권 나온다고 336페이지에 특수지상권이 나와. 그러면 이제 나머지 땅에 여기 봐. 여기가 이제 임야가 있는데 나머지 땅에다가 아버지 분묘를 설치했어. 분묘를. 토지 소유자의 허락을 얻어서 허락을 얻지 않고 분묘 설치해서 20년 지난 거예요. 20년. 그러면 이런 걸 따른다.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했다. 다시 한번 시효 취득. 그러니까 남의 땅에다가 분묘를 무단으로 설치해버린 거예요. 적법하게 무단으로. 그럼 몇 년 지나면? 20년 지나면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할 수가 있어. 이런 걸 취득쇼라고 그래. 그럼 이제 이렇게 돼. 여러분 산에 가면 분묘는 다 모자 썼어 안 썼어요? 그래서 분묘 기지권을 취득했어도 분묘가 공시하고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억하면 돼. 다 같이 분묘 기지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돼. 분묘 기지권의 취득은. 나봐. 수험생 여러분. 분묘 기지권의 취득 원인은 다시 한번 계약에 의해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원인이 익혀지고 머릿속에 탁탁 들어가야 돼. 분묘 기지권의 취득 원인은 크게 몇 가지? 따라서 계약하고 계약 없이. 두 개요. 다시 한번 계약하고 계약 없이. 토지 여기 임야 소유자와 계약하고 취득하는 경우와 계약 없이 하는 경우 있다니까. 그렇게 어려워해. 다시 한번 계약하고 계약도 없이. 그래. 그럼 계약도 없이는 법률 규정에서 요건 갖추면 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
그럼 어느 경우든 등기해야 돼, 안 해도 돼? 어째서? 아니 분묘가 있잖아. 이렇게 가서 보면 귀신 나오고 무섭잖아. 그 으슥하고 산에 가보면 분묘 봄에 있지. 그 으슥하다고 벌써 기분이 귀신 나오게 생겨서. 그래서 분묘 기지권은 다른 나 모자를 쓰고 있으므로 등기할 필요 없다 이렇게 아시고, 분묘 기지권 우리 시험에서는 안 나와. 우리 시험에서는. 근데 중개사법에 장사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 거기서 조금 알아들으려고 내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분묘 기지권을 취득했을 때에도 지료는 애초에 요소였어요, 아니었어? 요소가 아니므로 지료를 줄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분묘 기지권의 존속기간은 기억해. 존속기간은 다른 분묘를 수호하고 벌초도 하고 계속 분묘를 관리하면 존속기 다른 분묘는 건물이 아니요, 수목이 아니요. 그럼 뭐요? 공작물. 분묘는 공작물이라고. 아까 279조에서 다르다. 건물, 공작물, 수목 등을 소유하려고. 그러니까 건물 아니지? 수목 아니죠? 그럼 뭐요? 공작물이야. 분묘는 사람이 만들었잖아. 자연적으로 생겼어? 그럼 몇 년이어야 돼? 공작물은 5년. 다시 한번 30년, 15년, 5년이어야 되는데 공작물은 5년이지. 근데 공작물로 따지면 5년인데 분묘 기지권에는 조상들이 벌초를 하게 되면 5년이요 계속된다. 그 정도만 아시면 돼. 자, 들어보자. 분묘 기지권은 등기할 필요 없다. 지료를 줄 필요도 없다. 분묘 기지권의 존속기간은 5년이다. 계속된다. 그 다음에 분묘 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여기가 분묘를 하나 설치했을 때 주로 아버지가 먼저 가, 어머니가 먼저 가? 아버지가 먼저 가시지. 어머니들 요들 보면 그 어머니도 이거 앞에 끌고 다니면서 한 20년 더 살아버려요. 끌고 다니는 순간 요거 밀고 다니는 거 봤지? 근데 할아버지는 있어 없어? 그치, 이상하다고. 그 할아버지들은 끌고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일찍 다 죽어버린 거. 할아버지들은. 할머니들은 그 끌고 다니면서 끄는 순간 20년 더 살아.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가셨단 말이야. 그럼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여기다가 다시 다 묻는 것에 따라서 합장 할 수는 없다 하시면 돼. 다시 한번 합장. 다시 거기다가 모실 수는 없다.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머릿속에 안 들어가니까 두 개만 기억해. 분묘 기지권은 등기하라 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지료는 줄 필요 없다. 존속기간은 5년이다. 계속된다. 합장 가능 불가능. 그렇게 하시면 돼.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339페이지에 구분지상권이지. 여기 봐. 지금 갑의 땅에 을이 여기다가 땅 위에 건물 지어서 소유하려고 그래. 땅이다. 건물. 바로 지표 위에 건물 지어서 소유하려고 하는 게 지상권이야. 다시 땅 위에. 그러니까 지상권은 그야말로 지상은 땅 위에다가 건물 소유하려고 짓는 거라고. 뽕나무는 지하에다 심어, 지상에다 심어. 그게 지상권이야. 동의해? 근데 이 땅 지상과 지하를 지금 갑의 땅이 이렇게 했을 때 땅 지하 1m에서 2m 사이에 있는 A가 수도관을 설치해서 소유하려고 빌려 쓰려고 하고 2m에서 3m 사이는 B가 가스관을 설치해서 소유하려고 하고 3m에서는 4m C가 송정관을 설치해서 소유하려고 하고 4m에서 20m 사이는 서울시가 지하철을 설치해서 소유하려고 그래. 그리고 위에는 한전이 송전선을 설치해서 설유한다고. 대박 났네. 대박 났어. 이렇게 땅 한 필지 갖고 있는 거. 따라서 나 지하의 공간을 입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를 다 같이 구분지상권. 그러니까 제목만 봐. 제목만 다 같이. 구분은 뭐다? 다시 제목만 시작. 구분지상권은 어떤 권리요? 지표 위에 지상 여기 공중 지하 이렇게 한번 읽어본다.
지하 또는 시작. 지하 또는 지상의 뭐? 공간을 이용하는 권리야. 공간. 동그랗게 공간. 자,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거기다 밑줄 그으셔. 건물, 공작물 동그라미 쳐. 지하에다 뭘 소유하려고? 건물. 공간에다 뭘 소유하려고? 공작물. 근데 거기는 수목은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물어보는 게 여기, 자, 시험 나오도 안 해. 잘 들어야 돼. 구분 지상권은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성립이 가능하다. 그러면 틀려. 그러니까 구분지상권만 나오면 개념 알아두시고, 구분지상권만 나오면 안 나와 시험이. 근데 나오면 지문 하나 나올 수 있는데, 구분지상권만 나오면 수목 들어갔는가 그것만 보면 돼. 그럼 구분지상권은 수목이 빠져있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거기장 탁 찍으면 건물, 공작물, 기타 수목 들어갔지? 그럼 마저 틀려. 따른다. 구분지상권 나오면 수목을 찾아라. 이러고 끝내버려. 이렇게 더 안 나오니까. 그래서 구분지상권은 지상을 이용해, 공간을 이용해, 지상 지하의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권리를 구분지상권이라고 한다. 아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겨서 340페이지에 거기에 관습법상 지상권 또는 법정 지상권 나오죠? 그 시험이 여기서 나와. 여기서. 그러면 거기다가 여러분 340페이지에 좌측 날개를 좌익이요 우익이요? 여러분들은 좌익이요 우익이야? 그러니까 좌측, 여러분들 좌파 우파의 차이점은 국가와 개인이 싸워. 이제 국가와 개인이 싸운다고. 그럼 국가의 이익을 중시하는 것을 우익이라고 그래. 국가와 개인이 싸울 때 국가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충돌되는 거라 그런 얘기야. 뭐 싸울 일이 뭐 있어. 국가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충돌돼. 자,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20년씩 군대 가자. 이것이 우익이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20년씩 가니까 북한은 먹을 거 없으니까 30년씩 가는 거예요. 군대. 자, 지금은 현대전이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을 보호해주자. 그래서 군대를 18개월로 줄이자. 우익이요 좌익이요? 금방 이 얘기했어. 국가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충돌되었을 때 되도록이면 개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을 좌파, 국가의 이익을 중시하는 경우를 우파. 물어보겠어. 당신은 좌파예요 우파예요? 중간은 없어. 그럼 나는 가운데인데. 그게 중도 보수야. 그게. 그게는 개인의 이익을 중시할 것인가 국가 이익을 중시할 것인가, 그건 조화롭게 해야지. 근데 조화롭게 하면 좋겠지만 딱 어디가 경계선에 있는 데가 어디 있어. 점을 찍으면 여긴지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나는데. 자,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군대를 보내자. 한 30년씩 보내자. 그럼 우측 18개월만 가고. 지금은 이게 전쟁 나면 이제는 핵이 있어 버리니까 기존에 있던 무기들의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게임 체인저라고 그래요. 요즘에 있어서 게임 체인저. 둘이 만나서 총 쏘고 싸우는 게임이 이번 핵에 의해서 다 결정 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핵이 있는 나라는 긍북쪽으로 못 들어가. 거기에 그래서 탱크 몇 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신용하다가 비행기 가서 한번 쏘고 결국에는 북극쪽으로 못 들어간다고. 너 경고해. 한 번만 더 들어오면 불바다 만들어. 그럼 못 간다고. 여기. 그러니까 그 정권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 핵이 있으면 무너뜨릴 수가 없다고. 지금 북한에 핵이 있으면 없음? 있어. 지금 다 있잖아. 없다고 해봐야 안 된다고. 지금 있어. 그럼 우리 소총 갖고 싸우면 의미가 있어 없어요? 없어. 그거. 그래서 20년씩 해봐야 소용 없고. 여러분들 군대 가서도 4주 훈련 받고 딱 가서 5주째 정신이 바짝 들 때 제일 싸움 잘해. 그 여러분들 전쟁이 났을 때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50대 때 아니었다고. 18살 먹은 학도 의용병이 가서 국가를 지켰다고요.
근데 마치 이 나라를 지킨 사람들이, 물론 장군이 있었지. 50살 먹은 장군이. 그럼 50살 먹은 장군은 살아서 지금 떵떵거리고 있잖아. 근데 이름 없는 무명의 18살, 19살 학도병은 다 죽었어요. 장군이 목숨을 바친 거요? 젊은 애들이 목숨을 바친 거요? 그럼 이 국가를 지탱하는 것은 나이 먹은 사람이야? 젊은 애들이야?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마치 자기들이 이 나라를 지킨 것처럼 하지 말어.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향토 예비군 갔던 사람들은 그때 자기 동료들이 죽었지? 그 사람들이 지켰으니까는 나라를 지켰다고 또 우기니까 할 말 없는 거지, 그때는. 어쨌든 왼쪽은 날개가 뭐라고 그랬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해, 나는 좌익 같아, 우익 같아? 그런데 이 국가 이익을 무시하고는 어느 사회든 살 수 없잖아, 이거. 여러분들 땅값 한없이 올라가 봐라. 중개사들 하면서 땅값 올라가면 있지. 누가 기술을 개발을 하려고 그래? 나는 공업고등학교 나왔다고. 누가 기술을 개발하려고 그래, 이거. 그럼 기술을 개발하지 않으면 일본에게 먹히잖아.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한국 무시해서 말이야, 이번에 혼내주려고 했는데, 그동안에 한국의 기술이 음으로 양으로 대단히 많이 발전해 온 거야, 이게. 음으로 양으로 대단히 많이 발전해 왔다고. 그렇기 때문에 땅값을 올라가면 투기하려고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그 돈을 공장에서 나오는 물건을 자꾸 쓰고 소비해야지. 그래야 공장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다들 애들 있잖아, 이거. 다른데 무슨 다 변호사 시키고 그런 데만 보내면 안 된다고, 이렇게. 나는 그 동사무소 가서 서류 뛸 때 참 앞에 있는 사람들 쳐다보면서 마음이 참 안 좋은 게 뭐냐면, 저놈들이 적어도 한양대 이상은 나왔을 텐데 속으로 생각을 해. 서울에 뭐 유명한 10개 대학 안에는 들어갔을 거라고. 그리고 여기서 인천에서는 인천대 나왔다고, 이게 적어도. 그래서 저놈들이, 미안해, 표현이 내 표현이니까, 저 친구들이 저거 동사무소에서 서류 띄고 앉아 있으면 참 이 나라가 발전 가능성이 없잖아. 그런 사람,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나가서 연구하고 기술 개발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옛날에 우리 80년대 때는 고등학교 나왔으면 그냥 다 이렇게 공무원 시험 해서 합격했어. 근데 요즘에는 누구나 다 그런 것만 하려고 그러니까는 이제 시험 봐야 되고 그렇지.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여러분들 책에 340페이지에 이제 이걸 잘 봐야 돼. 법정지상권에는 이렇게 나눠봐. 이렇게 법정지상권에는 하나는 그냥 법정지상권이 있고, 이렇게만 써놔봐. 그 다음에 관습법상 지상권이 있어. 관습법상 지상권. 그러면 관습법은 법이고, 그냥 이렇게 법정지상권에 이렇게 써놨다면 이것은 흔히 성문법을 가리켜. 성문법이란 조문을 두고 있다, 그 말이야. 근데 관습법은 법조문이 없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법이야, 마음속에. 그래서 관습법상 지상권은 법조문이 있는 거요, 판례가 인정하는 거요. 우리 선조들의 경험을 통해서 판례가 인정하는 걸 관습법상 지상권이라고 구분할 때. 그러면 이 법정지상권은 법률에 규정이 있겠어, 없겠어? 민법에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특별법에 규정이 있어, 특별법에. 그리고 민법에도 다시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민법에도 제 305조의 법정지상권이 있고 제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있는데, 이제 됐어. 이렇게만 써놔봐. 그럼 시험이 다음은 관습법상 지상권에 관한 설명이다. 그럼 여기만 공부하는 거야. 관습법상 지상권. 그 다음에 다음은 법정지상권이다. 그러면 366조를 가리켜. 366조의 법정지상권은 한마디로 말하면 저당권자의 경매로 우아래가 달라지는 경우야. 이렇게만 써놔봐. 이제 다 썼어. 우리 시험에 물어보는 방법이 다음 중 관습법상 지상권에 관한 설명이다. 그럼 여기만 가리켜. 다음 중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이다. 그럼 이건 366조 여기를 가리킨다고.
알아들어요? 그러면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지상권의 차이점은 법정지상권은 따른다 명문 규정 법조문이 있고 여기는 법조문이 없고 그 차이야 이게. 그러면 법정지상권의 공통적인 특징은 요것과 공통적인 특징은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야. 이렇게만 써놔봐. 우아래가 뭐? 동일인 소유. 법정지상권은 다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야 지금. 됐어. 그럼 이제 설명 들으면 토지도 갑의 토지고 토지 위에 이 갑의 토지에 건물이 있어. 이렇게 토지도 누구 토지? 갑. 건물도 갑. 다시 한번 우아래. 아래 위요 우아래가 쉬워. 원래 아래 위 이렇게 해야 돼. 건물은 부동산도 아니니까 원래는. 근데 아래 위 이렇게 하니까 입이 안 돌아가잖아. 따라다 위아래가 동일인 소유였다가 우아래의 소유자가 그중 어느 하나의 소유자가 달라져 버려. 동일인 소유였다가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달라졌어 안 달라졌어?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의 사용권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경우를 법정지상권이라고 그래. 또는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였는데 건물만 A에게 팔아. 건물만. 그러면 갑이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였는데 건물만 A에게 팔고 나서 나중에 A가 죽으면 상속인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A의 상속인 갑의 상속인끼리 만나서 건물 철거해. 그러면 건물 괜히 샀지? 자, 말이 어렵나 봐.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였는데 건물만 A에게 팔았어. 그럼 건물만 팔았다는 얘기는 건물을 매수해서 A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사용권 인정해 줘야 돼? 해주지 말아야 돼? 그러면 갑과 을이 갑이 토지와 건물을 갖고 있다가 건물만 A에게 팔았다고 한다면 A에게 토지 사용 의사를 인정했어 안 했어? 인정한 것으로 봐서 A에게 인정해 주는 권리를 법정 지상권이라고 그래. 그러면 우아래가 달라진 이유가 봐. 갑과 을이 갑이 토지 건물을 갖고 있다. 토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어. 근데 저당권자가 토지를 경매해서 A에게 넘어가고 건물은 갑이 소유하게 되었지. 따라서 저당권자의 경매로 우아래가 달라지면 우리 지금부터 법정지상권은 요거도만 구별하면 돼. 그러면 우아래가 달라진 이유가 저당권자의 경매로 달라지면 법정지상권, 저당권자의 경매가 아닌 사유로 달라지면 관법지. 구별했나? 다시 해. 하여튼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야. 근데 여기에 갑이 A에게 가압류 등기 해줬어. 가압류 등기 채권자에게. 그럼 가압류권자가 경매에서 우아래가 달라졌어. 그러면 법정지상권이요 관법지요? 그렇게 못 알아두면 올여름이 덥게 생겼는데. 지금 가압류는 저당권이 아니야. 아이씨, 저당권자의 경매로 달라지면 법지, 저당권자가 아닌 사유로 달라지면 관법지. 해결됐나? 저당권자의 경매로 달라지면 뭐? 법지. 저당권자의 경매가 아닌 사유로 달라지면 관법지. 그렇게 기억해버리라고. 다시 한번. 저당권자의 경매. 그러면 어디로? 법지. 저당권자의 경매가 아닌 사유로 달라지면 관법지. 되겠냐고? 그러면 가압류권자의 경매로 달라지면 법지요 관법지요? 관법지. 건물이 매매로 달라지면 관법지. 건물이 증여로 달라지면 관법지. 채권자가 강제 경매해서 채권자가 압류해서 강제 경매했다가 압류. 채권자가 압류해서 경매했다고. 채권자가 압류해서 경매해서 달라졌다고. 관법지요 법지요?
이번에는 법지겠지. 뭐 저당권자가 경매했으면 법지. 그 이외의 사유로 달라지면 구별하시겠나? 그러니까는 압류 등기했으면 저당권 등기 아니잖아. 그러면 전부 다 뭐다? 관법지 이렇게 하시면 돼. 자, 쉬었다 합시다.